The eyes have it, goggles keep them that way. 눈이 중요하니까 고글 잘 이용해서 눈을 보호하세요. 실제로 이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현장에서 용접공 고글을 써서 자외선과 열로부터 눈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겁도 없다 진짜. 크리스 씨 또 방사능 노출 그거 피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방법들을 했죠? 선크림, 일단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과학자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또는 엎드려서 납작하게 몸을 만들어 달라 그런 지시도 떨어졌고 또 이렇게 폭발물이나 잔재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탱크 뒤에서 숨어서 보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방법이 다양했어요. 그냥 다 허술한 거죠. 말도 안 돼. 모두 다 너무 허술했어요. 저 터지는 걸 보고 나서는 와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죠? 탱크가 날아가는데 그 천재들인데 그분. 위력을 몰랐던 거지 이 정도일 모를 줄. 수 있죠. 대단하신 분들이셨는데 진짜. 예, 이처럼 이제 오펜하이머는 로스 알라모스의 과학자들과의 협업으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됩니다. 예, 이후 원자폭탄을 손에 쥔 미국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 보이를 투하하고 (3일) 후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패트맨을 떨어뜨립니다.忍び型機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결국 일본은 이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인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장원 씨 오펜하이머가 원폭 그 장소를 고를 때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의견을 좀 내셨던 모양이에요. 첫 번째 원자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릴지 장소를 고를 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히로시마를 골랐던 거는 군수시설 공장이 있어서 다른 곳들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개발한 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직접 확인한 후에 그 심경을 인터뷰를 통해 전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같이 볼까요? Looking back now, do you think that our country's use of the bomb was necessary? The war had started in '39. It had seen the death of tens of millions. It had seen brutality and degradation which had no place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nd the ending of the war by this means, certainly cruel, was not undertaken lightly. But I am not, as of today, confident that a better course was then open. 이 말을 한 오펜하이머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괴물의 탄생을 맞아. 심정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후회한다던가 사과의 말을 했다던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극비 프로젝트를 맡은 관리자로서 본인의 임무를 무사히 해낸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미국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와. 그리고 1946년 원자력위원회가 창립하면서 오펜하이머는 자문위원회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때 오펜하이머는 라이프지, 타임지 이런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 오. 등장을 하면서 대중들에게도 눈도장을 찍게 됩니다. 와. 과학자가 표지 모델 되기 진짜 쉽지 않은데. 네. 덕분에 오펜하이머는 노벨 물리학상은 받지 못했지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그에게 존경심을 내보였고 과학계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가 누린 영광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선 당시 미국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된 미국은 당시 원자폭탄을 자신들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 하지만 불과 4년 만인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면서 들떠있던 분위기는 급격히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을 밝혀내는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스파이? 네,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던 것이죠. 아, 스파이. 그가 바로 클라우스 퓨크스라는 독일 출신의 망명과학자였는데요. 그는 한 국가가 핵을 독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핵실험의 주요 정보를 소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글쎄 이때 막 첩보전이 엄청났다면서요. 네. 미국하고 소련. 그렇죠. 냉전 시작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니까 스파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소련 스파이, 미국 안에서 첩보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몰랐던 것들, 핵 설계도 거의 스탈린 책상 위에 있었다 이런 소문도 났어요. 네. 아하. 앞에 스탈린 손. 그래서 이제 당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1950년 1월 31일에 한 가지 선언을 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파이 잡아서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겠다. 네.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겠다.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래? 원자폭탄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수소폭탄이었습니다. 수소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수십 배, 심지어는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진 그런 폭탄일 정도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소폭탄 개발도 오펜하이머가 담당을 하나요? 아닙니다.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한 이유는 이제 수소폭탄이라는 거는 오펜하이머 자신이 고안해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수소폭탄은 헝가리 출신의 망명과학자였던 에드워드 텔러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에게 수소폭탄이라는 거는 일종의 남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정이 안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죄책감 아닐까요? 당시만 해도
수소폭탄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이 불가능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수소폭탄을 강력하게 반대하던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해서 정치인들의 눈밖에 났고요. 수소폭탄 개발 계획에서 당연히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은 2년 만인 1952년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너무 무섭다. 당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